이 사진을 기억하실 텐데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런 방패를 들고 있는 승려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기억되는 기자입니다. 김세의. 지금은 MBC를 그만두고 이분들이죠.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자였던 당시의 전국부장 박상우 씨와 함께 셋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또 하나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저는 김세희 기자를 후배로 데리고 있던 입장에서 후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 개새끼야. 뭐라고 해도 김세의 씨는 MBC 기자였고 저는 그의 선배로서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오늘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언론 전문지에서 김세의 기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MBC 적폐청산과 그동안 국민의 편에 서지 못했던 MBC의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서 지난 9년간의 보도 행태를 반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곳에서 김세희 기자가 2011년부터 16년 사이에 리포트를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방송에 사용된 인터뷰 13개를 조사한 결과 7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거는 MBC가 노사 공동으로 만든 정상화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강용석 씨와 함께 김세의 기자가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컨대 소송을 할 것입니다. 소송 내용도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이 사안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화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1년 10월 23일 배낭 예절이 아쉽다. 대중교통 에티켓 지키기라고 하는 이명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김세희 씨가 보도한 리포트에 따르면 지하철 내에서 배낭여행 승객에게 불편을 호소하는 익명의 승객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 가방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구만 그래요.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실제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MBC 취재 차량을 운전했던 당시 기사분이었던 것이죠. 이거는 결국은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뉴스의 공신력을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는 그야말로 대못인 겁니다. 대못.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인터뷰를 구할 수 없으면 그냥 자기가 얘기해도 돼요. 그냥 상당히 좁아서 불편했다 이렇게 이 가방 때문에. 근데 그거를 때우기 위해서 자기 현장을 실어다 준 운전 기사분의 인터뷰를 대신한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고 사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납품업체 직원이 취지는 좋아요. 2016년 5월 18일 날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의 부당한 행포를 부리는 갑질을 고발한 리포트를 했대요.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의 갑질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는데 김세희 씨가 업체 직원이 자기네 것만 납품했잖아. 이를테면 내가 혜택 것만 정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형마트에서 롯데 거 뭐 나머지 것까지 다 정리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겠어요. 분명히 이런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의심은 합니다. 그런데 의심과 기사, 뉴스는 다른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기사를 쓰면 안 되죠. 그런데 무리하게 리포트를 완성하기 위한 욕심에서 입점업체 직원이 정상적으로 자기네 이를테면 혜택 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마치 그 양반이 다른 것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화면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김세희가 다른 회사 제품까지 정리하시나요? 라고 묻자 항상 이렇게 해왔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 정상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니까 직원 인터뷰는 당일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김 기자가 어디선가 녹음해 와서 삽입한 정체불명의 인터뷰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영화를 찍은 거죠, 영화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이를테면 얼마 전에 공지영 씨가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때 정치권에서 소설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지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자들 사이에서는 팩트에 입각한 인터뷰가 아닐 때 너 영화 찍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화를 찍은 거지 한마디로. 그런가 하면 2016년 4월에는 애플 수리고객 불만 폭주, 서비스 업체 불공정 약관 탓이라고 하는 보도에서 서울의 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입니다. 수리가 늦어진다며 고객들이 강하게 항의합니다. 라는 기사에 음성을 입혔는데 답답해서 항의하러 왔다라고 하는 고객의 인터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인터뷰는 현장에서 촬영된 바가 없다. 정체불명의 인터뷰를 일반적인 스케치 영상과 결합시켜서 교묘하게 항의 장면으로 둔갑시켰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상습범이죠. 상습범. 지금 MBC에서 팩트로 확인한 것을 강용석 씨와 현재 편을 짜고 있는 김세희 씨 쪽에 소송을 각오하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팩트 확인과 근거에 입각한 자료라고 저는 믿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마트 직원의 말을 고객의 인터뷰로 내보낸 사례도 있다. 사실 이거는 김세희 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상당수 신문, 심지어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웬만한 신문에서도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추석 때 뭐 새로 나온 한우 세트를 고객들이 들고 보고 있다. 이런 거 다 유통업체나 홍보 대행사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고객처럼 해서 아주 일상화된 아주 반복되는 언론의 퇴행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한 거죠. 그거를 거부했어야 되는데 추석 선물 세트 가격 천차만별인데 동일 제품도 최대 74% 격차 뭐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겠죠. 그걸 보고 영상화해야 되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권아무 씨, 이마무개 씨 이렇게. 그런데 각각 대형마트 영등포 지점 지원팀 직원과 백화점 직원으로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내 영상 시스템이 있어요. 디지털 룸이 있는데 거대한. 옛날엔 테이프로 했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디지털 룸이 있어서 거기서 영상 원본을 확인하고 당일 현장 취재를 했던 스태프, 오디오맨과 카메라맨 이런 사람도 있겠죠. 종합적으로 청취한 결과 연출된 촬영임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일상화된 관례에 비추어서 그냥 김세희 씨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앞에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지만 이 언론사에서 팩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권아무개 씨, 이마아무개 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모 씨, 임모 씨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한 번은 사건 기자가 갔는데 피의자, 용의선상에 있는 피의자가 성이 모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성을 모르는 줄 알고 모씨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성이 모씨였어. 그러면 모씨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모상호 씨면 이거를 모씨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씨라고 하면 그건 또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 정말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기사를 쓰기라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마찬가지로 또 있는 거예요. 2016년에 마찬가지로 불황의 장사 없다. 먹거리 가격이나 행렬. 여기도 인터뷰에 등장한 고객 인터뷰 2건 또한 각각 홍보 대행사 직원과 대형마트 직원 이분들인가 보죠. 얼굴 가려졌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일하기 편리하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버릇이 되면 기자 도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뉴스가 무너집니다. 이 밖에 지인을 인터뷰로 활용한 부분. 요거는 이제 김세희 씨는 반박하기에 자기가 무슨 뭐 이 보도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문을 취한 것도 아닌데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그 웹툰 그리는 윤모 씨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벤츠 리콜 보도에서 작가 웹툰 작가 인터뷰를 사례, 본인 결혼 예정자를 인터뷰하거나 부모님 댁 아파트 경비원 등을 활용해서 어떤 내용을 미리 말해야 할지 알려주고 촬영에 임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취재 편의를 위해 지인들의 인터뷰를 남발해서 뉴스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미디어오늘은 김세희 씨 해명을 듣기 위해서 전화했으나 통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통화되면 저희도 김세희 씨 해명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허위 보도라는 것은, 특히 기자는 직업이 아주 심플해요. 거짓말과 진짜를 가려주는 게 기자의 일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말하는 거 알아보니 거짓말이더라. 그러면 거짓말 못하게 해주는 게 기자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처음에 경찰 사건 기자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교육받는 게 바로 허위 보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허위 보고 확인되면 제일 가혹하게 처벌하고 혼내줘요. 뭐 보고 시간이 늦거나 물 먹거나 타사에 비해서 느리거나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혼내지만,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MBC 같은 경우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얼마나 허위 보고에 대해서 언론사가 경계를 하느냐면, 자, 이거 이라크에서 LA 타임스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원본 사진이고 아래께 조작된 사진인데, 자,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군인이 제지하는 사진은 다른 데 있어. 근데 이 제지하는 거를 여기로 데려온 거야. 그래서 두 장을 한 장에 섞은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허위 보고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엎어 씌운 거잖아요. 결국 이 사람 30년 경력의 아주 유명한 사진 기자인데요. 브라이언 윌스키. 이 사람 해고됐어요. 이렇게 아주 테크니컬한 거 가지고도 해고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거는 사기친 거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MBC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세희 씨한테. 저는 보다 좀 적극적인 교화 과정을 통해서 김세희 씨가 앞으로도 계속 기자 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지금 뉴스를 시작했잖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좋은 경험 차원에서도 고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김세희 기자의 인터뷰 조작은 이미 이전에도 2016년에도 계속 제기되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정권 치하였기 때문에 MBC 기자협회에서 나섰어요. 김희웅 회장이 이제 특파원 나가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 인터뷰 조작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박근혜 치하의 MBC 집행부는 이 기자협회 회장을 바로 인사조치시켰어요. 심의부로. 보도본부 밖으로, 기자협회 회장인데 보도본부 밖으로, 보도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전출시켰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있던 심의부, 그 프로그램 심의부인데 저는 하루 종일 그냥 벽만 보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김희웅 씨가 김세희 기자의 인터뷰 조작 내용을 기자협회 이래서는 안 된다, 인터뷰 사용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인사조치돼서 제 옆자리로 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벽 보고 있었던 기억이 새롭네요. 결국은 강용석 변호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뉴데일리 기사인데요. 김세희 기자를 음해한 MBC 기자협회장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랬던 이 강용석 씨와 김세희 씨, 아마 이때부터 친분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김세희 기자 MBC 내부 정보 유출했다라고 하는 미디어오늘 기사까지도 있어요. 당시에 폴리뷰라고 하는 데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 치하에서 MBC에 유리한 그런 기사들을 써줬던 그런 언론사인데, 당시에 김세희 제3노조 위원장이
바로 전화 주시고 지금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김세희 그 친구입니다라는 녹취가 발견돼서 노조 탄압과 관련된 사안이다라고 해서 MBC 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아마 김세희 기자가 상당히 화를 내면서 미디어오늘을 요것 때문에 아마 고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디어오늘과도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뉴데일리에서는 MBC에 사표를 내고 나온 김세희 씨를 그야말로 투사로 대우하고 있죠. 저는 김세희 씨가 입사 때부터 제가 지켜봐온 후배고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 그냥 티 없이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이란 건 한 3, 4년 전을 말씀드리는 건데 좀 안타깝죠. 이왕 기자를 시작했으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념이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이 좋은 기사를 쓰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이 보도국에서 공존하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고 썩 그게 바람직한 양상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인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이념이 다른 것과 자기가 인터뷰 조작한 것을 정치적인 어떤 그 보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기자 생활을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털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김세희 씨는 들어올 때부터 좀 말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 친구 아버지가 MBC 사장이었어요. 88년에 3개월을 했어요. 보도국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기자로서는 나름대로 발자취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70년대 후반에 유정의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상관없이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독재 시절에 그야말로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친위 입법 그 러버 스탬프 그냥 그 입법 거수기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정치적 경력 때문에 다시 MBC 사장으로 낙점됐을 때 낙하산 인사다라고 해서 노조에서 저항해서 3개월 만에 물러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절절한 애정이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8년에 이건 이제 뉴데일리와 김세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MBC 사장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때 언론 노조가 결성이 돼서 파업을 벌이고 사측과 세게 붙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언론 노조 때문에 출근 못 하셨습니다. 국민학생이었던 제 눈에 참 이상해 보였어요. 어린 심정으로 아버지께 말했죠. 아마 이때 그 언론 노조에 대한 뿌리 깊은 반발, 반감 이런 게 조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사실은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아버지 경찰이라도 불러내서 출근하세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 김영수 씨인데요. 다들 내 후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전혀 화를 안 내시고 결국 아버지께서는 출근도 못 하시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셨대요. 비록 유정의 경력이 있지만 저는 이 아버지가 확실한 것은 김세희 씨보다는 훨씬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MBC를 포함해서 최병렬 씨, 하순봉 씨, MBC 선배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미디어 비평 시절에. 언론 부역자신데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선후배의 관계를 떠나서 질문하는 게 기자이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김영수 씨한테도 왜 자기가 기자로서 나름대로 한 획을 긋는 인생을 살다가 유정의 국회의원이 됐느냐 그리고 왜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려고 했느냐라고 공격적인 질문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인터뷰 책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대한민국 기자에서 격동의 현장을 자기 살아온 삶을 반추하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저는 감동한 부분이 있어요. 유정회의 간 부분에 대해서 썩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언론인이라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박정희 정부에 맞서다 해고된 동아일보 기자들이 여전히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대한민국 기자는 부끄러운 이름일 따름이다라고 적고 계세요. 동아투위
복직 투쟁을 지지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는 한때 박정희 정부의 부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기는 한편 대한민국 기자의 염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김세희 씨의 향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제 후배로서 제가 교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요. 김세희 씨가 이념은 다르더라도 적어도 팩트에 입각한 글을 써서 지지를 받는 기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배 입장에서 김세희 씨는 인터뷰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 최소한 이 부분은 사과를 하고 털고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실은이었습니다.